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842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533명, 해외에서는 309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987명, 비수도권에서는 546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차지 비율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64.4%, 그만큼 비수도권의 비율이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063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면서 누적 218명입니다. 자, 오늘 2,000명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인 1,84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청해 부대에서 이제 유입된 270명을 해외 유입 확진자로 잡으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내에서는 1,533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784명이 전체 확진자인데 해외 유입이 58명이라서 국내 발생은 1,7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비교를 해보면은 약 200명이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순수한 확진자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오늘 다소 줄었다는 거죠. 200명 정도. 그러니까 오늘 청해 부대까지 합치면은 역대 최고인 1,842명이 나왔습니다만 국내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은 다소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 어제 수요일이 되면서 다소 많이 나온 것은 맞지만 수목금토에서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소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은 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관련해서는 그제 22명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7명. 그런데 오늘은 4명 정도 나오면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18명이지만은 가용 가능한 위중증 병상자는 지금 218명을 2배 정도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가 있으니까 병상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 상황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점, 특히 오늘은 비수도권이 35.6%, 최근에 가장 높을 때는 45%까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45%가 비수도권일 때는 전체 N수가 적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35.6%면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거죠. 게다가 휴가철이라서 이제 어느 한 곳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다각도로 이제 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있으면 다시 왜 이런가, 왜 확진자가 빨리 안 떨어지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는 좋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촉을 줄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의 나쁜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설대우 교수님 분석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눈에 또 띄는 곳이 설대우 교수님께 잠깐 언급하셨던 이제 비수도권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칫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냐면 4단계에 올려서 지금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데 그게 이제 비수도권이랑 바통 터치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수도권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수도권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혹은 종합병원에 마련된 1인 격리병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종합병원 시설도 부족하고요. 또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코로나 중환자 병상도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년에도 부산이나 경남에서 확진 환자가 쏟아졌을 때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부산, 경남에서 발생한 위중증 환자를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표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확진자 수는 청해부대원 그 확진자까지 반영이 된 수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병 301명 중에 270명, 90%가 감염이 됐습니다. 국내 최다 집단 감염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신 접종을 애초에 못한 거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검토는 했던 건지 군 당국과 방역 당국 사이에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자, 이런 논란이 왜 나온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단칼에 어느 쪽이 잘못했다, 어느 쪽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당국도 방심했고 방역 당국도 방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내가지고 접종할 백신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콜드체인이 굉장히 완화된 백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내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확보했던 백신의 경우에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얀센 백신이었고 화이자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인 지금은 콜드체인이 완화가 되어서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한 콜드체인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접종을 할 때도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옵션은 청해부대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그리고 얀센 백신이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 때문에 청해부대원들이 주로 이 나이에 해당되는 네. 20대 또 30대에게는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연령대와 맞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을 청해부대에 보내가지고 접종을 권유하기에도 좀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청해부대가 백신을 접종하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 당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굉장히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면 1년 6개월 동안의 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일부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처럼 굉장히 최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라던가 해군이라던가 등등에서도 지금 수준의 국내 방역으로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플러스 일종의 방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청해부대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제 그리고 초기에 청해부대에서 확진 환자와 비슷한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서 이제 이런 초유의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생긴 것이죠. 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좀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교수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하나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는 청해부대원 그 승선 바로 그 지점에서의 안이한 대처가 하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다 더 군부 핵심부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 둘로 이제 우리가 둘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게 해당 백신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백신 접종이 왜 안 됐느냐 이 얘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안이한 대처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군 수뇌부 또
말단 실제 현장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이한 대처라고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지목에서 볼 이 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청해 부대가 이제 성선 요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설마 바이러스가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접촉을 해야 바이러스가 들어올 건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접촉을 외부하고 하지 않는데 설마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여기에 의무진이 2명이 성선을 하고 있거든요. 안에 의료진이 2명이 성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조리병이 1차 증상을 나타내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방역당국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병사들도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리병이 부식이나 이런 거를 공급받으면서 아마도 물품을 접촉하면서 물품을 통해서도 접촉에 의해서 눈, 코, 입이나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식이나 이걸 통해서 조리병이 먼저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선하고 있는 의무 요원이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도 단순 감기지 이게 설마 코로나19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지점에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예 출항을 할 때 항체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진단 검사 키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 항체를 검사하는 걸 갖고 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항체 검사 키트는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기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나서 바이러스가 한창 많이 몸에서 나오고 나서 더 지나가지고 검사를 해야 항체가 양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항체로 양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염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진단검사 키트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항체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와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군 수뇌부가 나서서 백신 접종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안이함,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진단검사와 관련한 거. 또 하나는 마치 섬처럼 되어 있어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놓쳤던 게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 수뇌부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분들이 젊으셔서 16명 정도가 중등도라고 하면은 경증은 아닌데 다소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중등도라고 합니다. 16명 정도가 중등도를 나타내면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90%가 감염이 되었지만 하나같이 경증이거나 심지어 무증상인 경우가 네.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 수뇌부에서 이번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